안녕하세요. 스윗 북박스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우디 알렌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한 10번쯤 본 것 같은데 마치 그 빈의 링을 걸을 때 그 영화가 데자뷰처럼 떠올랐어요. 영화에서 시나리오 작가 길 펜더는 약혼녀와 파리에 출장을 오죠. 길은 파리의 예술적인 풍치에 아주 흠뻑 빠지게 되고 와임 시음에 참석했다가 혼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오래된 자동차에 오르게 되고 거기서 젤다와 스콧 피츠제럴드 부부를 만납니다.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의 그 피츠제럴드요. 시대를 거슬러서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만나고 또 거트루스트 스타인을 만나죠. 꿈인가 했지만 매일 밤 자정 그 골목을 걷다가 또 과거로 떠납니다. 현실과 초현실이 만난 영화인데요. 우리가 여행지에서 하는 그런 상상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길이 과거 이 공간에 살았던 그들도 걸었겠지? 뭐 이런. 제가 빈의 링슈트라세를 걸을 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떠나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9세기 말을 맞이했다. 그때까지 빈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곽 도시였으며 성곽의 안쪽이 진정한 도시 빈이었다. 하지만 공업이 발달하고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성곽은 더 이상 근대식 전쟁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원래 투르크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 빈 시가지 주변을 둥그렇게 둘러쌌던 거대한 성곽은 이제 대포나 총 앞에 별 소용이 없는 장벽이 되었다. 아니, 도리어 위급 사태 때 황실이나 국가 수뇌부가 피신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정부는 빈의 성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거대한 성곽과 해자가 있던 자리에 현대적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그것이 빈을 둥그렇게 둘러싼 엄청나게 넓은 환상도로 링슈트라세다. 링슈트라세, 흔히 링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넓은 도로가 건설될 때 다만 도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도로 주변의 광활한 대지에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때 세워진 건물들이 지금 빈을 대표하는 건물들의 대부분이다. 그 건물들은 모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다. 그때 지어진 건물들은 시청사, 국회의사당, 빈대학, 부르크 극장,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국립 오페라 극장, 제체시온, 무지크페라인, 콘체르트하우스, 슈타트 파르크, 공예미술 박물관, 우편 저금국 등으로 이 건물들이 모두 링을 둘러싸고 있다. 더불어 이런 공공 건물들뿐만 아니라 링슈트라세 주변으로 많은 새로운 주거용 건물들이 들어섰다. 새롭게 부상한 시민 계곡들이 링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도로 옆에 생긴 넓은 부지들을 분양하고 시민 계급들이 땅을 사서 그곳에 건물을 지었다. 이런 방식으로 빈의 많은 시민들이 과거의 귀족들처럼 부동산 부자가 됐으며 이것은 시민 계급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됐다. 새롭게 건설된 링과 그 주변의 어마어마한 건물군은 과거의 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세계를 아들들이 새롭게 건설한 것이다. 링 건설은 빈의 주인공이 바뀌는 상징이었다. 지금 당신이 빈을 방문한다면 맨 먼저 링 슈트라세를 걸어보라. 아니면 링을 도는 2번 트램을 타보아도 좋다. 지금도 빈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링을 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빈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고 빈의 가장 중요한 건물들을 일단 겉으로나마 보기 위해서는 링을 도는 것으로 거의 해결된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빈의 중요한 건물들을 다 볼 수 있다. 링의 건물들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세기말 빈의 역사와 정신을 보여준다. 링을 돌아볼 때 당신은 세기말 링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링은 아름답다. 주변에 네 줄로 들어선 가로수들 역시 거의 100년이 된 나무들이다. 봄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다. 가을은 더 아름답다.
낙엽이 비처럼 쏟아지는 링을 걸으면 당신은 지금의 당신처럼 그렇게 이 길을 걸었던 옛날의 그들이 된다. 링을 걸을 때 당신은 브람스가 되고 실레가 되고 프로이트도 될 수 있다. 링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마 겨울일 것이다. 흰 눈이 덮인 링을 걸으면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다. 어스름 저녁이 되어 노란색 등이 하나 둘씩 켜질 때면 숨이 막힐 듯하다. 링을 걷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호프부르크 궁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링슈트라스의 건설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즉, 100년 전 세기 말에 한꺼번에 세워진 것이다. 놀랍지 아니한가? 경의와 감탄과 감동으로 몸을 떨만하지 않은가? 당신은 지금 100년 전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링슈트라스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빈 슈타츠 오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 중 하나죠. 그곳으로 가볼까요? 링슈트라스는 원형이 아니라 칠각형이다. 각 변은 각기 이름이 붙어서 그들의 주소로 삼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오페른 링이다. 오페른 링에 내리면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방문자를 맞는다. 오페른이라는 주소를 붙이게 만든 건물, 오페라하우스다. 그들이 부르는 정식 이름은 빈 슈타츠 오퍼, 즉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라는 말이다. 이 건물은 빈의 상징적인 건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페라 하우스의 하나이고 역사적으로 명예술가들에 의해 수많은 명연들이 탄생한 장소다. 슈타츠 오퍼가 겪었던 영광과 수모와 부활은 바로 빈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1955년 11월 5일, 10년 만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다시 음악이 울려 펴지기 시작했다. 그 곡은 빈에서 초연되었던 자랑스럽고 의미심장한 음악,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50년이 흘러 빈 슈타츠 오퍼 재개관 50주년 갈라 콘서트가 열린 것이다. 그들은 50년 만에 이 극장의 예술과 정신과 권위와 영광을 다시 이뤘다. 얼마나 감격적인 날인가. 링슈트라스는 많은 건물들이 모두 각기 개성을 가지고 올려졌는데 링슈트라스의 여왕과 같은 건물이 바로 슈타츠 오퍼다. 오페라에 대한 빈 사람들의 유별난 사랑 덕분에 이 건물은 건설 도중에서부터 말이 많았다. 온 시민들이 나서서 모양이 어떻다느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느니 한마디씩 거들었던 것이다. 그중 몇몇 마니아는 인신공격 수준의 심한 비난을 했다. 이에 공사 도중 건축가인 데어 뉘리 자살을 하고 마는 일이 벌어졌다. 공사는 계속되었지만 혼자서 감독을 도맡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지카르츠부르트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개관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에 모든 빈 사람들이 오페라의 부감독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오페라에 대한 빈 시민들의 애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슈타츠 오퍼는 탄생했다. 1869년 링슈트라스의 새 건물들 중에서 최초로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오페라 극장인 만큼 개관 의식이 아니라 개관 공연이었다. 빈의 상징적인 작품인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빈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아니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가 되었다. 이곳을 거쳐간 지휘자와 예술 감독들은 바로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지휘자들의 명단과 다르지 않다. 구스타프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클레멘스 크라우드, 에히리 클라이버, 오토 클램페러, 칼 뱀, 헤르베르트 폰 까라얀, 로린 마젤, 오자와 세이지 등이 이곳의 포스트를 맡았다.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비렐름 푸트뱅글러, 레너드 번스타인, 카를로스 클라이버, 리카르도 무티 등이 이곳에서 큰 활약을 했다. 지난 2009년 빈 슈타츠 오퍼는 140년을 맞았다. 이 극장은 현재 레퍼토리 시스템으로 연 40여 개의 작품을 제작해 연중 300회 이상 오페라 공연을 올린다. 그 외에 발레,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도 공연되고 워크숍과 강연 등도 개최된다.
그렇다면 빈 슈타츠오퍼의 강점은 무엇일까? 먼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모태가 되는 빈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의 힘일 것이다. 대단히 뛰어난 악단임에 틀림없다. 빈 필하모닉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빈 슈타츠오퍼의 단원이 먼저 돼야 하고 정단원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오디션을 통해 빈 필하모닉의 단원이 될 수 있다. 이 정상급 악단이 매일 저녁 오페라 연주를 하는 것이다. 빈은 더 이상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동유럽 문화의 수도다. 동유럽의 많은 성악가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 가장 서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빈 슈타츠 오퍼다. 앞으로 스타가 될 동구권의 실력 있는 스타들을 먼저 이곳에서 만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앞에 언급한 4인의 여성 오페라 스타들도 모두 동유럽 출신으로 빈에 와서 세계적인 명사가 됐다. 매일 저녁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과 최고의 악단이 오페라가 공연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빈 슈타츠 오퍼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처음으로 온라인 월드 투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로 522년 역사상 가장 힘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빈 소년 합창단이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콘서트홀 빈 슈타츠 오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 지구적인 위기가 사라지길 다시 바라봅니다. 저는 다시 찾아올게요.